네, 캐즘으로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에 5년간 39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전기차 59만 대에 해당하는 양으로 계약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LFP 배터리는요, 그간 중국이 독점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LG 엔솔이 처음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는요, 리튬과 인산철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원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엔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2팩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전기차 배터리 기본 단위인 셀이 모여서 모듈을 만들고 또 모듈이 모여서 팩이 돼서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모듈을 제거해서 이 셀에서 팩으로 바로 이어지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모듈이 빠지니까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LG 엔솔이 중국이 점령한 이 LFP 시장에 물꼬를 트면서 배터리 산업이 다시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네, 2차 전지 업계 아주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프랑스 업체 첫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는 건 주로 삼원계 배터리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원계 배터리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4년 전에 이 LFP 배터리의 비중이 한 20% 순이었다면 현재 40%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높은 곳은 유럽인데요. 업계에 물어보니까 미국보다는 유럽이 경차도 많고 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LFP 배터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이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조금 일부 좀 중단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유럽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실제로 보니까 LG 엔솔이 미국에서는 중국 CATL보다 점유율이 앞섰는데 유럽에서는 또 CATL보다 뒤처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주력하는 LFP 배터리가 유럽에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LG 엔솔의 이번 이 첫 LFP 계약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일단은 보세요? 고무적이죠. 사실 이 부분의 계약이 조금 더 앞서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견조하거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지금 현재의 그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동차 연비 규제에 대한 부분에 그 완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적 부분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줄어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쪽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리고 LFP 배터리 쪽에서 잡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여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훨씬 더 큰 상태일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수익 자체적인 부분이 완성차 업종에서도 전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익은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요. 많이 예. 판다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 지금 현재의 수익도 거의 내연기관차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바닥 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들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전동화에 대한 부분의 밀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스크가 또 있어요.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죠. 있어서 네. 그 부분의 해결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한 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만 아니었어도 과연 이렇게 LFP가 잘 나갔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LG 엔솔 말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LFP 개발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지난해 9월에 테슬라가 모델 Y에 중국에 LFP 배터리를 넣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준비를 한 거거든요. 정부도 지원을 하고 또 기업들도 LFP
LFP 배터리 개발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가장 먼저 기술력을 공개한 것은 SK온이고요. 그 다음이 삼성 SDI입니다. LG엔솔은 뒤늦게 좀 뛰어들긴 했지만 가장 먼저 수주 소식을 전했다라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한나 연구원이 저희 방송 출연해서 LG엔솔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이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낭보가 전해지긴 했는데 아직 배터리 업황이 지금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는 아니다.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좀 중론인 거죠, 지금? 네,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네. 언제 살아날 건지. 현재 전기차 수요는요, 전체 차량 중에서 글로벌리 11%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가 빨리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요, 전 세계 판매량이 4% 정도 상승했고, 유럽은 특히 전기차 잘 안 팔리고 있고, 부진을 미국 시장이 약간 보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시장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커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리튬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업황이 반전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아직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네. 업황과 주가는 하지만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죠. 대표님, 지금 하반기 시작과 함께 여기저기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그래도 주목하라는 언급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2차 전지 주가에 대한 여건을 안 볼 수는 없죠. 주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직도 추세적 부분에는 하락하고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하락하는 쪽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반전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된다. 즉 저점이 확인되는 그런 여건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불리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견디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높게 사겠지만 좀 안정된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투자에 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SK온도 그룹 차원에서 긴축 경영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위기 언급하면서 이제 기회를 삼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단어를 써서 제가 좀 많이 혼나기는 했는데 이 단어만큼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존버의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